8월 27일 금요일 H투자증권 모닝미팅 시작하겠습니다. 전일 미국 주식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S&P 500이 0.58%, 나스닥이 0.64% 하락 마감했습니다. 전일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서 이 테러가 발생하면서 미국인들이 사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지정학적 리스크가 일부 반영이 된 걸로 보여집니다. 업종별로는 에너지 섹터가 가장 큰 폭으로 하락을 했고요. 주요 이슈로는 오늘 이 잭슨홀 심포지엄 연설과 다음 주 고용 지표가 이슈가 될 걸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시장에 관한 내용은 이 주간 투자 전략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환 연구원. 네, 주간 투자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코스피는 지난주 금요일 날 바닥을 확인하고 나서 기술적 반등에 나서고 있는 모습이고요. 저희가 반등의 1차적인 목표치를 3,200 초반 정도로 생각하고 있어서 아직까지 좀 더 올라갈 여진이 있다. 단기적으로 이슈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은 보이겠지만은 여전히 1차 반등선까지의 룸이 조금은 남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업종 측면에서 보면은 여튼 테이퍼링 이슈가 금리를 자극하는 부분이 시기를 떠나서 어느 정도는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갈 때 유의할 수 있는 은행주 같은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한국의 백신 접종률이 점차 빠르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부분이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연결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을 단기 전망을 생각해 보면요, 오늘 밤 11시에 파월 의장의 잭슨홀 심포지엄 기조연설이 예정이 돼 있고요. 근데 이제 당초 사람들이 많이 걱정을 하던 것보다는 점점 최근에는 여기서 테이퍼링 발표를 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제 자체도 사실은 불균형 경제에서의 거시 경제 정책, 그러니까 양극화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주요 주제라 가지고 여기서 테이퍼링을 통해서 오히려 저소득층한테 데미지를 주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조금 취지에도 잘 맞지 않다, 이런 얘기들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에서 코로나 확산이 나오고 있는 부분도 좀 연준이 선제적으로 이런 통화정책 대응을 하기에 좀 부담 요인 아니겠느냐라는 생각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당장 시장에 큰 충격을 주거나 한 이벤트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음 주에는 월말 월초를 맞아서 대거 경제 지표들이 나오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아무래도 미국 ISM 제조업 지수랑 고용 보고서가 될 것 같습니다. ISM 제조업 지수는 지금 3월 고점 이후에 점차 계속해서 조금씩 레벨을 낮춰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도 마찬가지일 걸로 예상이 되고요. 여전히 매크로 모멘텀 피크아웃 우려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편으로 고용 보고서가 이제 문제인데요. 지난달에 94만 명을 찍고 나서 이번 달에도 70만 명 중반 정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고용이 유지될 것이다라는 게 컨센서스인데, 생각해 보면은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고용 시장에 좀 부정적인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완전히 낙관적으로만 보기는 힘들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 부분은 연준의 통화 정책에 대한 우려를 좀 줄여주는 요인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증시가 올라갈 여력 자체는 있고 이걸 훼손할 만한 이벤트가 크진 않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 추세를 다시 뚫고 그럼 1차 지지선을 뚫고 바로 더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박스권을 전제를 하고 개별 종목 장세가 펼쳐질 걸 대응해서 이슈 대응을 하는 것들이 맞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저희는 금리 그리고 리오프닝 관련한 이슈들을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기준금리를 일단 인상을 했고, 기준금리 인상하에서 저희 좀 시장 전망을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본다면 좀 어떤 식으로 저희가 좀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한국의 금리 인상은 이미 한번 단행을 했고 아마 연말 내지는 내년 초 정도에 한 번 정도 더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런 정도가 컨센서스인데요. 사실 이 이상으로 더 추세적으로 올릴 수 있냐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글로벌 통화 정책 기조에 발맞춰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고, 그러면 0.5% 포인트 정도의 금리 인상이 과연 시장에 충격을 줄 것이냐라고 하면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어차피 미국이 테이퍼링을 진행을 하면은 일부분은 이게 미국의 장기 금리에 영향을 주잖아요.
그거에 발맞추는 정도 레벨로 한국도 금리가 올라가는 정도 수준일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방금 질문 주셨는데 전일 한국은행 금통위 결과 채권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승원 의원. 네, 전일 금통위에서 25bp 금리 인상이 단행이 됐고요. 다만 금리 동결의 소수 의견을 주상현 위원이 제시를 하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완전 매파적인 회의는 아니었던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산이 좀 빨라지고 있고 특히나 국내 경기 모멘텀 꺾이는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총재가 이번 회의에서 당장 금리 인상을 한 배경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심플하게 굉장히 직설적인 메시지를 준 거라고 봐요. 성장보다 지금은 가계부채, 부동산 자금 쏠림을 막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책 과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던진 거고요.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 대출 막은 거랑 포함해서 정책 당국은 사실상 가계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감안하면 내년 대선 스케줄 전에 기본적으로 목표했던 수준까지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11월 달 금통위에서 추가 금리 인상을 전망을 하고 그 이후에는 당분간 쉬었다 갈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제 금통위에서 금리를 인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금리가 좀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금리 인상 횟수와도 연결이 되는데요. 총재가 기자회견에서 2019년도에 추정한 한국의 잠재 성장률이 2.5%였는데 현재 2.0%대로 하락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5월 달만 하더라도 한국 10년 금리가 2.2%까지 갔었으니까 이미 10년 금리는 고점을 한번 뚫기까지 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2019년도에 우리나라 잠재 성장률이 2.5%일 때 기준금리가 1.25%니까 잠재 성장률이 50bp 정도 하락을 했으면 1.25까지 가기는 어렵다. 아마도 올해 11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하고 나서는 이번 총재 임기 전까지는 금리 동결을 보고 있고요. 사실은 기준금리 횟수도 중요하지만 어제 장기금리가 빠진 데는 가장 큰 이유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한국은 이제 통계청 경기순환시계 기준으로 보면 올해 초에 그러니까 10개 대표 지표가 상승, 둔화, 회복, 하강 이 4개 국면에 어디 위치에 있는지를 보여주는 게 경기순환시계인데 올해 초만 하더라도 9개가 상승, 회복 국면에 있었고 1개 지표가 그 둔화, 하강 국면에 있었는데요. 7월과 8월 중에는 5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빨랐던 경기 회복 모멘텀 자체, 그러니까 경기 회복의 속도 자체는 꺾인 상태고 꺾인 상태에서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장기 금리에는 굉장히 우호적이다. 흔히 말하는 경기 속도를 더 떨어뜨리는 재료이기 때문에 저희는 현재 레벨대에서도 10년 금리는 15에서 20bp 가까이 더 추가적인 하락을 보고 있어서 여전히 장기채가 가장 우월 전략이다라는 생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이 금리 인상에 가장 민감한 업종이라고 할 수 있는 금융산업 관련된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정준섭 의원. 예, 금융산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이제 들으신 것처럼 이제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을 했고요. 네, 성장보단 가계부채에 좀 더 비중을 두었다. 장기금리 상승이 쉽지 않아서 장단기 스프레드는 축소될 것 같고, 그리고 올해 11월 달에 한 번 더 인상, 그리고 내년 하반기에 또 인상하지 않겠느냐라고 이제 조금 전에 강성원 의원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기에 따른 금융업종 영향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은행 쪽은 NIM,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 개선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준금리 인상은 이제 코픽스 금리 인상으로 이어지고 이거는 또 이제 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강화에 이제 중점을 두고 있는데 이거는 이제 대출 성장률은 일부 낮출 수 있지만 그만큼 이제 대출금리를 뚜렷하게 상승시킬 수 있기 때문에 NIM 개선 트렌드는 더 강화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NIM 개선은 이제 모든 은행이 당연히 좋겠지만 이제 4대 금융 지주 중에서는 이제 비은행 비중이 작은, 그러니까 은행 비중이 높은 우리금융 지주가 가장 큰 수혜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금통위가 성장보다 이제 가계부채에 좀 더 높은 비중을 두면서 앞으로 경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낮아질 수 있다라는 것은 좀 부담 요인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향후 경기 방향에 대해서 그만큼 주목해야 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보험 쪽은 기준금리 인상 수혜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무엇보다 장기금리 상승에 대한 기대가 이제 높지 않기 때문이고요. 이제 다만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좀 경기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아진다라고 하면은 손해보험주에 대해서는 그래도 이제 경기 방어주로서 부각은 가능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증권 쪽은 뭐 기준금리 인상이 이제 긍정적인 모멘텀은 아닙니다. 뭐 이제 채권 운용하는 채권에 대해서 일부 손실이 나올 수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뭐 기준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됐던 거고 또 이제 시장금리도 이미 선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트레이딩 손실이 뭐 이전보다 더 크게 뭐 증가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증권주는 최근에 이제 금리보다는 이제 코스피 지수의 방향성이 훨씬 더 이제 민감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이제 주식시장의 방향성이 뭐 기준금리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뭐 NIM 개선은 은행 입장에서 분명히 뭐 이렇게 수익성 측면에서는 좋은 부분이겠지만 지금 뭐 또 정부 스탠스나 뭐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아마 대출 성장은 엄청나게 이렇게 틀어막고 있는 상황인데 그 두 가지 요소들을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본다면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어떤 부분들이 은행 그 이익 측면에서 더 크게 좀 작용을 할 수 있을까요? 일단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대출 성장률은 좀 둔화가 될 겁니다. 하지만 이제 은행에서 대출 성장을 이제 낮추는 방법이요. 이제 금리를 올리는 거거든요. 대출 금리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자 수익은 이제 크게 변동이 없다. 은행권 전체적으로요. 이제 이자 수익은 오히려 조금 더 증가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제 기존의 대출 단액에 대해서 다 이제 반영이 되는 거니까요.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이제 농협이 뭐 이제 부동산 집단 대출 이제 좀 중단하고 또 일부 은행이 가계부채를 이제 조금 막는 모습을 보이기는 했는데요. 제가 이제 분석을 담당하고 있는 이제 4대 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요, 아직까지는 이제 정부가 이제 요구한 이제 대출 성장치 목표치 를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이제 뭐 그러니까 KB나 신한 뭐 그리고 하나우리 이런 은행들 같은 경우는 이제 가계대출 성장이 이제 조금은 낮아질 수 있겠다. 하지만 그 폭은 크지 않을 것 같고 오히려 이제 대출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그만큼 수익성은 좀 더 좋아진 쪽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플러스 쪽으로 이제 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저희 모닝 브리핑 자료에는 빠져 있는데요. 어제 주가가 급락한 NC소프트 코멘트 들어보겠습니다. 안재민 의원. 네, NC소프트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좀 주가 하락이 좀 컸었고요. 일단 블레이드 앤 소울 2가 출시를 했고요. 어제 오전 기준으로는 이제 한 7위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오늘 아침에 제가 체크를 해보니까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5등 정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제 신작 대작들이 나왔을 때 당연히 거의 1, 2등을 해줘야 되는 상황인데 조금 그런 부분들이 잘 안 되면서 이제 주가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조금 기대치에 못 미친 건 사실입니다. 근데 다만 벌써부터 이제 이거를 큰 실패라고 좀 보기에는 조금 시기가 너무 빠르다라고 일단은 보고 있고요. 또 주말이 또 껴있고 해서 주말 지나고 이제 게임 매출 순위나 이런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들 보면 평들이 좀 좋지는 못해요. 그래서 그게 대부분들이 이제 기존의 리니지하고 리니지 2M 같은 경우에는 좀 과도한 과금 체계에 대한 우려들을 좀 하고 있는데 이번에 블레이드 앤 소울이 좀 과금체가 약하다라는 이야기를 회사에서 이제 기자간담회나 이런 걸 통해서 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게임을 뜯어보니 큰 차이가 별로 없어서 아무래도 이제 좀 이런 부분들이 유저들의 실망을 좀 가져다 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일단 말씀드렸던 대로 좀 어제 주가가 거의 3조,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한 2조 한 7천 정도가 사라졌는데 이 회사가 이제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1매출 한 20억 정도를 가정을 해놓은 상황이고요. 이게 이제 지금 순위 정도면은 한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는 있는데 그렇다고 해도 어제 거의 3조 가까이 빠졌다라는 거는 일단 그 펀더멘털적으로는 일단 조정은 어느 정도는 받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센티먼트 회복이 오늘 어느 정도 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일단 주말 지나고 순위 그리고 구글 순위가 이제 아마 다음 주 초쯤 되면 좀 나올 텐데 그렇게 좀 더 확인해보고 또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휴대폰 IT 부품 산업 그리고 와이팜 발표해 주세요. 이규화 연구원. 네, 그 국내에서 갤럭시
Z 시리즈 판매가 되게 좋아서 해외 반응이 사실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일각에서는 국내에서만 이제 괜찮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외에서도 지금 예상보다 반응이 좀 좋은 걸로 저희는 보고 있고요. 그 어제 오후부터 이제 외신들에서 기사가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이제 해외 쪽에서 그 모델 지연이 이제 좀 늦어진다. 이제 9월 원래 8월 말까지 인도 예정이었었는데 지금 9월 중순으로 연기됐다고 발표가 나오고 있고요. 인도에서도 그 첫 예약 판매량이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의 2.7배에 달한다고 삼성전자 인도법인이 발표를 했습니다. 그 글로벌 정식 판매는 일단 오늘부터 순차적으로 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사전 예약 판매 반응만 봐도 일단은 글로벌 시장에서 이번 폴더블 스마트폰 신제품에 대한 강력한 수요를 확인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시장은 지금 중국 업체들하고 애플까지도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을 거기 때문에 빠르게 좀 확대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시장에서 지금 특이점은 국내랑 비교했을 때 갤럭시 Z 폴드 3 수요도 예상보다 좀 좋다는 점입니다. 갤럭시 노트가 아무래도 이번에 출시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점이 이제 판매 호조세에 영향을 좀 끼쳤다고 보고 있고요. 지금 예상보다 이제 이렇게 수요가 양호한 걸 고려했을 때 삼성전자 쪽에서도 이제 이쪽 시장을 좀 더 집중할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 뭐 당연히 이제 올해는 저희가 기존에 700에서 800만 대 정도 출하량을 예상하고 있었지만 이거보다 이제 상향될 가능성이 되게 높고요. 내년 이후에도 예상보다 더 많아질 거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KH바텍, 파인테크닉스, 이녹스첨단 소재, BH 이런 업체들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어서 와이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 업체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저희가 의무공표 자료로 주로 이제 발표를 했었는데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 가시성이 좀 회복이 돼야 주가가 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3분기부터는 좀 이 가시성이 확보가 될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가가 좀 반등할 시점이 되지 않았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일단 동사는 그 삼성전자 중저가 스마트폰의 PA 모듈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그 단말기 송신부 그 신호가 약한 거를 증폭시켜주는 이제 증폭기 역할을 하는 부품을 납품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업체는 이제 설계만 하고 파운드리 쪽에 맡겨서 그 만드는 이제 시스템 반도체 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이 관련 시장은 지금 미국의 브로드컴, 스카이웍스, 코보가 이제 90% 정도 독과점하고 있고요. 관련 시장은 5G 쪽에서 이제 그 확대가 되기 때문에 2018년 60억 달러에서 2025년 104억 달러로 이제 증가할 거로 보고 있는데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상장 이후에 계속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운이 없었던 게 2020년에 코로나가 터지면서 삼성전자 중저가 물량이 확 빠지면서 이제 실적이 되게 안 좋아졌고요. 올해 상반기까지는 그 중저가 물량이 빠진 것도 있고 뭐 아시는 것처럼 베트남 쪽에서 이제 이슈도 있었고 그 반도체 쇼티지 영향이 있으면서 5G 모델 자체가 특히 많이 좀 딜레이가 됐습니다. 그래서 동사가 개발한 것들이 많이 좀 무산이 되면서 실적이 2분기까지 되게 안 좋았는데 지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본격적으로 이익이 좀 턴어라운드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지금 삼성전자가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 모델에서도 5G 침투율을 본격적으로 이제 확대를 합니다. 그 A52 시리즈 같은 모델과 이제 뭐 M32 시리즈 그리고 뭐 F42 시리즈 이런 것들이 중저가에서 그 인도나 뭐 기타 이머징 시장 쪽에서 많이 팔리는 모델들인데 그 5G 모델들이 9월부터 본격적으로 출시가 됩니다. 그래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7월부터 이미 실적이 좀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요. 8월, 9월에도 계속해서 좀 확대가 될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참고로 5G 스마트폰에서는 4G 대비해서 PA 모듈이 2배 정도 증가한 대당 4개에서 5개가 탑재가 되기 때문에 과거 대비로도 실적이 좀 빠르게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매출액은 72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8억 원 정도 예상을 하면서 일단 흑자 전환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3분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이익 전환이 예상이 됩니다. 내년에도 지금 삼성전자가 5G 스마트폰을 중저가에서 많이 올해보다는 출시할 거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실적 회복 사이클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요. 밸류에이션은 글로벌 기업들과 좀 유사한 수준이지만 중국 쪽 업체들한테 이제 뭐 빠르면 내년 안에 나가는 게 가시화될 수 있기 때문에 추가 확대가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이상입니다. 이거 당사에서 상장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그때 상장했을 때 당시에도 오버행 물량이 조금 많이 존재한다라고 들었는데 현재 관련해서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좀 주가가 많이 안 좋았던 이유도 결국엔 오버행 이슈가 있었던 것 같은데 관련해서 코멘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상장한 지 일단 기간이 뭐 1년 이상 좀 지났기 때문에 오버행은 당연히 이제 과거보다는 많이 좀 떨어진 상황이고요. 아직까지 조금 이제 물량이 있긴 한데 3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걸 감안하고 그다음에 이제 주가가 워낙 많이 빠져 있다는 거 감안하면은 뭐 좀 더 주가 상승이 나온 다음에 이제 남아 있는 물량도 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환경산업 황유식 위원입니다. 네, 정부에서는 그 산업 부문 탄소 중립을 위해서 6조 7천억 원 가량의 예비 타산성을 추진하기로 좀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러면 탄소 중립 산업 핵심 기술 개발 사업이고요. 2023년부터 30년까지 1단계 기술 개발 내용을 좀 담고 있습니다. 총 13개 업종으로 구분되어 있고요. 탄소 다배출 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가 이제 주요 기술 개발 산업으로 좀 구분이 좀 됐습니다. 뭐 요 기술을 좀 몇 개만 보면은 이제 철강 업종의 경우는 이제 수소 환원 제철 공법 그리고 초고속 전기로 개발 과제에 이제 1조 원을 투입을 하게 돼 있고요. 석유화학에서는 이제 전기 가열 NCC 공정, 나프타 대체 바이오 원료 개발 등에 이제 1조 8천억 원. 그리고 시멘트에서는 탄산염, 고탄소 원료 대체 기술, 무탄소 신열원 기술 등에 이제 9천억 원을 이제 투자를 하는 이제 예타를 진행을 합니다. 9월 초에 신청할 지금 계획이고요. 지금 전체 탄소 배출량의 이 산업 부문에서는 한 30% 이상을 좀 차지를 하고 있는데 탄소 감축 속도가 가장 더딘 이제 산업 분야입니다. 가장 많은 이제 발전 분야 같은 경우는 이제 석탄 발전소를 폐쇄를 하고 재생에너지를 전환을 하고 있고요. 운송 분야에서는 이제 전기차, 수소차 확대를 좀 하고 있는데 산업 분야에서는 뭐 감축 속도가 굉장히 좀 더딘 상황이고 그리고 신기술 개발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서 뭐 이 부분에 대한 이제 투자를 늘려서 탄소 중립을 좀 앞당기겠다, 실현 가능성을 높이겠다라는 계획이고요. 뭐 안쪽에 보시면은 이제 업종별 주요 기술 분야가 좀 나열이 좀 돼 있습니다. 뭐 각 산업별 산업 내에서의 어떤 신기술이 어떤 게 이제 앞으로 좀 필요하고 개발이 전개될지 나타내 있으니까요. 뭐 이런 부분을 참고를 해서 이런 이제 기술 개발이 좀 실현되는 기업이 사실 좀 뭐 밸류 향상이 앞으로 가능한 그런 관점에서 접근하면은 좋을 것 같다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유틸리티 신재생 에너지 산업 발표 있겠습니다. 예, 하반기 S&P 가격 상승이 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유가 6개월 레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 상반기 때 유가 상승된 부분들이 하반기 때 S&P에 영향을 줄 걸로 보고 있고요. 연평균으로는 뭐 저번에 말씀드렸던 80원대 중반 정도 이제 유지하나 하반기 때는 이제 96원 정도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력시장 내의 영향은 좀 클 거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전자에서 민자발전사가 생산한 전기를 S&P로 사오기 때문에 비용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거고요. 대략 이런 상승 시에 2천억 정도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전력 구입비 자체는 작년 하반기 대비 한 4조 원 정도로 증가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금 인상이 없다면 하반기 실적 부진은 좀 불가피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반면에 민자발전사는 S&P로 전기를 팔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LNG 발전만 보유한 경우에는 이제 판매 가격 원가가 유사하기 때문에 수익 개선폭은 크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다만 석탄 혼수 발전이라던가 아니면 신재생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 S&P 변화에 대해서 조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LIG 넥스원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입니다. 최진명 위원. 예, LIG 넥스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은 매출 100%가 방위 사업에서 나오는 기업으로 뭐 최근에 있었던 뭐 금리 인상이나 물가 상승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운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투자 판단하기 어려운 시국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도 있다 하는 취지로 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목표 주가를 기존에 52,000원이었는데 67,000원으로 올리겠습니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LIG 넥스원이 1분기와
1분기와 2분기 연속으로 거쳐서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실적을 계속 냈습니다.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보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달러화가 강세를 나타내면서 금융이익이 좀 많이 발생했다. 물론 이건 지속 가능하진 않겠지만 지금 당장 실적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고요. 두 번째는 방위사업 특성상 원가를 정부가 보전해줘야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오히려 실적 개선에 도움을 주는, 그러니까 매우 효율적으로 비용 전가가 이제 비용이 가격으로 전가되는 상황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 추정치를 올렸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는 성장 동력이 매우 잘 확보돼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도 수주 잔고가 증가 추세이지만요. 2023년에 고고도 방공 무기체계라고 불리는 LSAM이 출시됩니다. 정부는 보통 출시 1년 전에 이제 양산 계약을 이제 발주하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인 2022년에 대규모 수주가 발생하리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2025년에 KF-21 한국형 전투기에 쓰이는 전자장비들이 발주가 될 거고요. 2028년에는 이제 KF-21이 사용할 폭격용 장거리 미사일이 발주될 예정입니다. 2030년에 써야 될 먹거리마저도 현재 이미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 골키퍼라고 일명 부르는데요. 차세대 근접 방어 체계도 LIG 넥스원이 수주를 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쓰고 어제 오후에 뉴스가 나왔었는데요. 심지어 2035년에 출시될 한국형 GPS, KPS라고 불리는 한국형 GPS도 LIG 넥스원이 주관 회사가 되었다고 언론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2035년까지 할 거리가 이미 다 나와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실적의 우상향이 매우 장기간 지속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저희가 이 기업을 긍정적으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외 변수도 조금 더 좋아진 편입니다. 저희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서 미사일 사거리 이제 규제를 철폐를 했고요. 남중국해 분쟁에도 개입을 하겠다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유도 무기나 또는 해군 함정에 들어가는 전자장비에 추가 수요가 발생할 걸로 내수 시장에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수출 환경도 최근에 아프간에서 이제 탈레반 뉴스들은 많이 들으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중동 지역에 좀 이런 군사적 긴장도 높아지는 것도 넥스원의 무기 수출에는 긍정적인 영향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이어서 아이원스 손세훈 의원입니다. 이번 주에 반도체 이슈가 몇 개 있었는데요. 일단은 이번 주 초에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실적 발표가 있었죠. 잘 나왔습니다. 일단은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 실적이 이제 파운드리의 성장이 이제 수혜로 이어지면서 앞으로도 내년에도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스의 실적이 잘 나올 걸로 지금 발표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저께 TSMC에서 파운드리 업체죠. TSMC가 반도체 가격을 20% 올린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 경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회사들이 수혜를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저희 얼마 전에 이제 도요노 연구원이 발표하기를 국내 반도체 장비사들은 메모리 위주이기 때문에 보수적으로 좀 보고 있지만 글로벌 장비사들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이런 상황에서 수혜를 볼 국내 기업이 뭐가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면 저는 정답은 아이원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아이원스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장비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을 하고 있고 글로벌 1위 반도체 장비 회사인 A사의 파트너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A사의 장비 수요가 많아지면 이 회사가 공급하는 부품 공급도 많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전체 매출의 한 50% 정도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최근에 파운드리에 대한 증설이 이어지니까 그 장비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올해부터 달라진 점은 작년에는 이제 반도체 부품 가공에 대한 공정 개선에 좀 주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 그동안 10% 미만의 분기 영업이익률이 나왔었는데 올해 1, 2분기 영업이익률을 보면 1분기가 18%, 2분기가 20% 넘는 이제 분기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는 수익성이 상당히 개선되는 모습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이 94억밖에 안 됐지만
올해는 310억까지 이익이 증가하고 내년에도 그 수익성 개선은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원스를 관련 수혜주로 좀 추천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실적 컨센서스가 있는 반도체 부품 기업들을 쭉 봤을 때 월덱스가 가장 싸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덱스도 저희가 추천을 드리고 있는 종목인데 월덱스가 가장 싸고 그 다음에 싼 종목이 아이원스입니다. 10배가 안 돼요. 보통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15배 이상 평가받는 상황에서 아이원스를 좀 추천드리고 싶고요. 거기다가 최근에 얼마 전에 그 전 대표이사의 횡령 혐의로 아이원스가 전 대표이사를 고소를 하면서 거래 정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일단은 그건 해소가 됐고요. 그 전 대표이사의 고소건은 15년부터 18년부터 있었던 대표이사가 쓴 판관비에 사적으로 쓴 게 드러나면서 그거를 이제 고소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이미 그 판관 15년부터 18년도에 있었던 판관비에 다 반영이 됐던 상황이었고요. 그런 것들을 오히려 돌려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영업 외 수익도 늘어날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악재는 다 해소가 됐고 그런 것들이 주가가 좀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서는 그런 파운드리의 낙수 효과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수혜주로 아이원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 없으시면 해외 주식 GM 테크놀로지 장재영 의원입니다. 예, 글로벌 3대 삼원계 양극재 전국재 생산기업 중 하나인 GM 테크놀로지의 2분기 실적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지배지분순이익은 전년 대비 각각 29%, 152% 증가하며 지난 4월 회사가 제시했던 가이던스에 부합했습니다. 상반기 주요 사업분별 실적을 보면 2차 전지 소재 부문 매출액은 3원계 양극재 전고체와 산화 코발트 파우더 출하량이 전년 대비 각각 190%, 42% 증가에 힘입어 전년 대비 104% 성장했습니다. 다만 가파른 원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해 매출액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3원계 양극재 전고체 마진이 하락했고, 여기에 새로운 회계 기준 적용으로 매출 원가의 운임 비용이 포함되어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1.2%포인트 하락했습니다. 폐자원 재활용 부문 매출액은 유통사업 매출액 급감으로 전년 대비 17% 감소했습니다. 다만 유통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마진이 높은 코발트 텅스텐 가전제품, 자동차 재활용 등의 매출액이 전년 대비 57%, 35%, 12% 증가해 제품 믹스 개선으로 매출 총이익률은 전년 대비 5.0%포인트 상승했습니다. 올 하반기 친환경차 판매량은 자동차 반도체 공급난 개선과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증가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동사는 2차 전지 소재 가격 상승, 생산 능력 확장 및 가동률 상승에 힘입어 하반기도 실적 고성 장세를 유지하며 주가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네, 세일즈포스닷컴은 발간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 8월 27일 NH 모닝 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